안녕하십니까. 차세대 CAR-T 면역 항암제를 개발하고 있는 티카로스의 이재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경영 부분을 맡고 있는 대표입니다.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이렇게 한 4꼭지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회사 도입부에 저희 회사 소개를 드리고요. 아무래도 이제 CAR-T 시장 전반에 대한 이해가 조금 이제 필요하실 것 같아서 시장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고요. 다음 저희 회사가 가지고 있는 기술과 전개하고 있는 파이프라인, 다음에 사업 진행 방향, 뭐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사 소개고요. 저희는 초두에 면역 항암제 중에 하나인 CAR-T 면역 항암제, CAR-T 세포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회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는 이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해서 이 3종의 플랫폼 기술을 개발을 하였고요. 요 각각들은 뒤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이 3종의 플랫폼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몇 가지의 파이프라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AR-T 쪽으로는 지금 현재 4가지의 파이프라인을 전개하고 있고요. 다음에 CAR-T 이외에 저희가 연구진들이 이 면역학자들, T세포 면역을 오래 하신 분들이라 면역에 관계되는 또 자가면역 질환 같은 그런 병종을 치료할 수 있는 항체, 항암제로서의 항체 등도 한 3종류 정도 저희가 개발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의 이제 최대 주주이자 연구부문 대표는 최경호 교수시고요. 저는 경영부문 대표를 맡고 있는 이재원입니다. 다음에 저희 CSO를 맡고 있는 최은영 교수가 계시고요. 설립한 지는 저희가 한 6년 반 정도, 만으로 6년 반, 저희가 7년째 접어들고 있고요. 지금 펀딩한 거는 저희가 3차례에 걸쳐서 한 330억 정도 투자를 받았고, 몇 가지 국제과제를 뭐 여러 가지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80여 원 정도의 정부 지원금을 받았고요. 한 2분의 이제 과학자문, 그다음에 경영자문을 모시고 있습니다. 저희 인적 구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최경호 교수는 지금 서울의대의 면역학을 전공하는 면역학자시고요. 한국 면역세포 유전자 치료학회, 요게 이제 CAR-T 학회입니다. 한 2년 전부터 발족된 CAR-T 학회인데요. CAR-T 학회에서 학술위원장을 맡고 계시고 면역학회 학술위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의대에서 석박사 마치시고 미국 NIH에서 공부하고 오셨고요. 다음에 저희 최은영 선생님은 역시 서울의대에서 면역학 공부하고 계시고 자연대에서 학부 석사를 마치시고 의대에서 박사, 다음에 미국의 잭슨 레버러토리에서 포스닥을 이제 하고 다음에 서울대로 바로 이제 들어오신 케이스입니다. 저는 이제 경영학을 공부를 했고요. 금융기관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다음에 투자기관에서도 근무를 했고요. 다음에 항체 치료제를 개발하는 바이오벤처에 2000년 초반부터 참여해서 사회사 CFO로 일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 회사 인원은 지금 한 30명 정도 되고요. 다음에 이제 연구센터, 개발센터, 사업개발본부, 경영본부 등 이렇게 이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역에 대해서 다시 짧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회사 창업은 18년도에 창업을 되었고요. 지금 한 6, 7년 동안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건산업진흥원에서 지원해 주시는 국책과제 21억짜리 국책과제에 선정된 바 있고, 그 다음에 국가신약개발사업단에서 4개의 과제에 선정된 바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CAR-T 쪽에서 진행하고 있는 파이프라인 3종을 각각 다 KDDF에서 지원을 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올해는 뒤에도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존슨앤존슨이 보건산업진흥원이랑 같이 추진하고 있는 JLabs라는 글로벌 오픈 이노베이션이 있습니다.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 상해 다음으로 한국에서 처음으로 이제 열리게 되는데요. 저희가 여기에 최종 선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한 10여 개 회사들이 선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 중에 레드바이오는 4개사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소부에서 지원하는 초격차 기업이라는 지원 프로그램에 저희가 또 올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호주에 있는 카엔케이 회사, 그 다음에 미국의 시티 오브 호프라는 또 큰 항암 전문 병원이랑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이제 회사의 기본 연력, 회사 인원 소개 등을 마쳤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CAR-T 시장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CAR-T 치료제는 환자의 혈액을 채취를 해서 이 혈액에다가 종양 특이성을 부여하고 그다음에 항암 능력을 강화시켜서 이 세포를 잘 분리, 배양, 증식시켜서 다시 환자한테 투여하는 자가치료제입니다. 그래서 환자의 혈액을 채취해서 그 밖에서 진 딜리버리를 시킨다는 의미에서 엑스비보 유전자 치료제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세포 자체를 약으로 쓰기 때문에 세포치료제, 유전자 치료제이자 세포치료제입니다. 이 구조를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가 이 구조를 바탕으로 어떤 기술을 이제 개발하였는지 그렇게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주된 면역 세포가 T 세포인데요. 그래서 CAR-T는 요 T 세포에다가 CAR라는 카이메릭 리셉터, 인위적으로 만든 리셉터를 다른 세포입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튜머고요. 종양이면 종양의 특이성을 가지고 있는, 종양의 특이성이라는 얘기는 특정 종양에서 잘 발현되는 항원이랑 결합한 항체의 일정 부분을 여기 T세포에 결합을 시킨 겁니다. 그러면 요 종양 특이성을 가진 이 항체는 종양이랑 달라붙게 되고 요 작대기를 이제 CAR라고 하는데요. 요 CAR을 통해서 종양이랑 결합된 항체가 요 CAR을 통해서 T세포를 부스팅하게 됩니다. 그럼 T세포가 면역이 활성화되어서 종양을 죽이는 이런 기전의 치료제입니다. 그래서 표적성을 가지고 종양의 표적성을 가지는 항체와 그다음에 우리 몸에서 가장 주된 면역세포인 T세포가 결합이 되어서 표적성을 가진 면역항암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CAR-T 세포 치료제가 효능이 증가가 되고 좋은 치료제가 되려고 그러면 요 세 가지 컴포넌트 등의 각각을 다르게 이제 발전시키든지 아니면은 이 여러 개를 발전시키면 이 치료제의 효력이 증진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티카로스는 T세포를 강화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요 CAR의 시그널링을 강화하는, 그러니까 면역의 이제 T세포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기능을 좀 강화시킨 그런 CAR 백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독자적인 CAR 백본을 가진 회사는 글로벌리도 많지 않고 국내에서는 저희가 유일하다고 아직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또 많은 회사들이 특히 이제 국내에서는 항체 회사들이, 항체 바이오 회사들이 수도 많고 많이 발전되어 있어서 특정 그룹들은 요 항체를 자꾸 바꿔서 소위 이제 수색대를 자꾸 바꿔서 종양 특이성을 가지는 그런 이제 항체를 바꿔서 치료제를 만드는 시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들은 다시 이제 뒷부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CAR-T 치료제는 2017년의 말에 이제 노바티스 킴리아와 그다음에 길리어드 예스카다가 이제 출시가 되면서 처음으로 이제 CAR-T 치료제가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CAR-T 치료제가 제일 처음에 나왔을 때는 유펜에서 이제 개발을 했던 건데요. 유펜에서 개발한 걸 임상이 거의 마칠 무렵에 노바티스가 가져간 거고, 길리어드도 역시 자체 개발이 아니고 카이트 파마라는 벤처 기업이 이제 출시가 거의 임박했을 때 카이트 파마를 13조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4개의 회사, 노바티스, 그다음에 이제 길리어드에서 림포마를 대상으로 하는 CAR-T 치료제를 출시를 했고요. BMS에서 21년, 22년에 존슨앤존슨이 카빅티라는 멀티플 마일로마를 타겟하는 CAR-T 치료제를 이제 출시를 했습니다. 이 치료제가 제일 처음에 나오고 나서는 시장이 깜짝 놀랐던 게 말기암 환자들, 그러니까 특히 이제 급성 백혈병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서 진단 받으면 대부분의 한 80% 환자들이 1년 이내에 돌아가십니다. 그런데 이런 말기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싱글 인젝션 한 번 투여만으로 급성 백혈병 같은 경우는 한 78%를 완치를 시켰고요. 림포마, 임파종이라고 하죠. 어른들은. 림포마 같은 경우에는 임상 데이터로는 한 50%, 실질적으로 이제 필드에서는 한 40% 이상의 완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완치율로 인해서 이제 CAR-T 치료제에 이제 주목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카티 치료제가 이제 갈 길이 개발 여력이 많다라고 보는 것이, 림포마는 혈액 종양의 한 40%, 50% 정도밖에 차지하고 있지 않은 암종이고요. 멀티플 마이오마는 그거보다도 훨씬 파퓰레이션이 적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출시된 카티 치료제를 가지고 시장은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한 1조 정도의 시장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글로벌 바이오업체들이 2, 3년 동안 금리 인상을 통해서 이제 경기가 좀 위축되고 투자가 위축되면서 바이오업체들도 다들 조금 이렇게 위축되는 경향이 있었죠. 그렇지만 그 2, 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활발한 M&A와 큰 규모의 이제 빅딜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길리어드가 카이트 파마를 13조에 인수를 했고요. BMS도 역시 자기네가 개발한 게 아니고 주노라는 조그만 바이오 업체를 9조에 인수를 했습니다. 그랬던 거고, 이 카빅티 존슨앤존슨은 중국의 난징 레전드 바이오라는 회사 바이오 벤처에 일상 결과를 보고 3천억을 투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난징 레전드 바이오가 홍콩에 상장할 때는 공모 자금만 한 5천억 정도 공모를 했고요. 시가총액 5조 이상으로 이제 상장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전 세계적으로 미국이 제일 카티 연구가 활발하고, 다음에 이제 중국이 이제 임상이 많습니다. 거의 1000개 이상의 임상 케이스가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문제점은 뭐냐면 보시다시피 많은 임상들이 이렇게 헤마톨로지, 혈액 종양에 치우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암종 중에서 혈액 종양이 차지하는 것은 한 8%에서 10% 남짓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뭐 폐암, 간암, 위암 등등의 소위 고용종양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거의 90%가 넘고 있죠. 10%밖에 되지 않는 혈액종양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티의 임상은 다 혈액종양에 많이 몰려있다. 왜 그러느냐? 고용종양은 고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 고용종양을 치료할 수 있는 카티가 개발된다면은 뭐 엄청난 상업적 가치를 뭐 이룩할 수 있을 것이고, 소위 얘기하는 이제 완벽한 언맷 니드를 맞출 수 있는 그런 치료약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구두로 써놨는데 고용종양이 전체 종양의 90%를 차지하지만 정작 임상은 다들 혈액암에 집중되고 있다. 그래서 카티 치료제가 더욱 이제 필드를 넓히기 위해서는 고용종양을 타겟하는 카티 치료제가 빨리 나와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고용종양을 치료하기 위해서 어떤 허들이 있느냐, 한 2가지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용종양의 카티들이 임상들이 다 진행하다가 많이 부러졌습니다. 그 이유는 고용종양이 가지고 있는 혈액종양보다 훨씬 치료 효율이 낮기 때문인데요. 왜 그러냐? 상식적으로도 혈액종양은 혈액 내에서 암세포가 떠다니는 거고요. 혈액 내에서 암세포랑 약이 만납니다. 그럼 이제 훨씬 이제 약이 암세포를 치료하기가 훨씬 수월한데, 고용종양은 벌써 덩어리져 있지 않습니까? 소위 공성전을 해야 됩니다. 공성전을 해서 뚫고 들어가야 되고, 더군다나 고용종양은 종양 항원의 이질성이라는 또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잘 아시는 유방암에서 제일 파퓰러한 약이 허셉틴이라는 약인데, 허셉틴은 헐투라는 이제 항체로 만든 약입니다. 그래서 유방암에서 헐투 파지티브 환자들은 허셉틴을 많이 이제 맞는데요. 문제는 한 환자의 암 덩어리라 하더라도 헐투온이만 아닙니다. 여러 종류의 다양한 이제 항원 항체들이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허셉틴을 투여를 하게 되더라도 헐투가 있는 쪽, 그러니까 암덩어리 중에서 뭐 3분의 1 반만 치료하고 마는 거예요. 그걸 이제 다양한 항원이 있다. 그래서 이제 종양 항원의 이질성이라고 표현합니다. 뭐 그런 문제. 다음에 고용화돼서 뚫고 들어가기 어렵다는 트래피킹의 문제. 다음에 고용종양은 물리적으로 딱딱할 뿐만 아니고 화학적으로도 다양한 이제 그 화학 물질을 분비를 해서 우리 몸의 면역 세포로 교란을 시킵니다. 그래서 우리 면역 세포들이 종양을 잘 살상하지 못하게끔 하는 그런 기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건 이제 통째적으로 합쳐서 TM이라고 하는데요. 종양 미생 환경이라고 합니다. 이런 종양 미생 환경 때문에 카티의 효력이 낮고요. 또 다른 면에서는 카티의 효력이 정진되면 톡시시티를 또 보입니다. 이건 톡시시티는 어떤 면이냐면, 아까 제가 얼핏 말씀을 드렸지만, 요 빨간 것이 이제 종양에서 잘 발현되는 항원인데요. 저희가
요 종양에서만 저희가 아까 종양 특이성을 가진 이제 항원 항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종양에만 특이적인 항원 항체를 찾기는 좀 어렵습니다. 기존 혈액암, 림포마를 타겟하는 지금 기존 출시되어 있는 그 림포마에서의 항원 항체는 CD19를 타겟한 항체로 만든 카티인데요. CD19는 유일하게 혈액 종양에서만 발현하고 정상세포에는 발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을 만들기가 쉬운 거죠. 근데 고용 종양은 아까 헐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헐투가 암덩어리에도 많이 발현하지만 정상세포에도 일부 소액 발현을 합니다. 그래서 표적성을 띠고 있는 우리 약들이 가면 물론 종양에는 많이 붙게 되지만 정상세포에도 일부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부작용이 생기는 거죠. 이런 걸 이제 on target optimal toxicity라고 얘기를 합니다. 타겟하고 있는 항원에는 잘 결합을 하는 것은 맞는데 튜머가 아닌 정상세포와도 결합하는 부작용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로우 에피커시와 이제 또 생길지 모르는 톡스 때문에 고용 종양에서 이제 카티 치료제를 개발하기가 어렵다. 결국 개발자들은 효력은 높이고 독성은 낮추는 이런 딜레마에서 이 트레이드오프를 잘 컨트롤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저희 회사가 가지고 있는 기술과 파이프라인을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기 이제 카티 세포의 이제 단순 모형도인데요. 요게 이제 T 세포이고 요게 카의 백본이고요. 요 앞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종양 표적성을 띠는 항체의 절편이 이렇게 붙게 되죠. 저희는 저희 클립 기술은 일단 요 카 백본을 독자적인 카 백본으로 바꿨습니다. 기술 내용 구체적으로 뒤에 설명을 드리고요. 다음에 요 컨버터 기술은 T세포 자체를 강한 T세포로 만든 겁니다. 저희 생각은 단순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면 고용종양은 육군이 가서는 그냥 보병이 가서는 고용종양을 완치시킬 수 없다. 이걸 탱크 부대, 기갑 부대로 바꿔야 된다는 생각이라서 좀 더 면역이 활성화된 T세포가 필요하다. 고용종양을 잡기 위해서. 그래서 T세포의 면역을 활성화시키는 기술을 가지고 있고요. 다음에 톡스 컨트롤을 위해서 스위치블 카티에 필요한 어댑터를 만들었습니다. 이 뒷부분에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스위치블 카티는 요 이제 싱글 그냥 컨벤셔널 카티가 요 항체가 그냥 종양에 바로 달라붙는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스위치블 카티는 카티 세포는 하나의 어댑터를 잡게 되고요. 요 어댑터가 앞에 다시 종양 특이성을 가진 항체를 달게 됩니다. 결국 그래서 이게 이제 모카티, 마더카티가 되는 거고요. 앞에 여기 자카티를 만들어서 카티 세포는 어댑터를 잡게 되고 이 어댑터에 붙게 된 항체는 종양을 잡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종양이 타겟을 자꾸 다양한 타겟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헤테로지니티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유니버설 카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요 개념을 발전시켰는데 여기서 필요한 어댑터 두 종을 저희 티카루스가 이제 개발을 했고요. 다음에 요 어댑터가 넣었다 뺐다 하면서 온오프 스위치로서 기능할 수 있습니다. 초기의 전투에서 종양을 이제 왕창 이제 살상을 하려면 조금 더 강한 약이 들어갔다가 다음에 약이 강하면 또 독성을 좀 보일 수 있지 않습니까? 독성 컨트롤을 위해서 어댑터를 빼버리면 카티가 워킹하지 않습니다. 다시 환자가 조금 리커버리 되면 컨트롤 가능하면 다시 어댑터를 집어넣어서 약을 활성화시키는 이런 온오프 스위치로서의 개념을 이제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클립 기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게 이제 T세포의 트랜스멤브레인 벽이고요. 요 큰 밑부분이 T세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요게 이제 항체 부분이고요. 요게 이제 카의 백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출시됐던 약은 이제 2세대 카 백본들입니다. 3세대는 이 밑부분을 뭐 주렁주렁 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임상적으로 밑부분을 주렁주렁 단다고 해서 요 스티뮬러터리 도메인, 코스티뮬러터리 도메인들을 주렁주렁 단다고 해서 효력이 정진되었다는 보고는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 요 트랜스 멤브레인에 들어가는 도메인과 요 엑스트라 도메인은 단지 힌지로서의 역할만 하고 있었습니다. 상업용 카티도 그렇고 뭐 3세대, 4세대 카티 개발자들도 이 트랜스 멤브레인 도메인과 엑스트라 도메인은 단지 T세포와 항체의 절편을 연결해주는 그런 기능만 하고 있었는데요. 저희 이제 티카로스는 저희가 발견한 특정 몰리큘로, 특정 단백질로 이 부분을 치환해서
요 트랜스멤브레인과 엑스트라 도메인의 힌지 역할을 넘어서서 종양 살살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부여를 했습니다. 설명 이전에 이제 요 이뮨 시냅스라는 개념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뮨 시냅스라는 게 뭐냐면 면역 세포와 종양 세포가 구조적으로 탄탄하게 잘 결합이 되어야 당연히 종양을 잘 살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면역 세포가 종양 세포랑 잘 결합이 되어서 있어야지 뭐 이렇게 뚝뚝 떨어져 있으면 종양 살상하기가 힘들지 않겠습니까? 구조적으로도 그렇고 또 결합이 구조적으로 잘 되어 있어야 면역 세포들이 몸 안에서 좋은 사이토카인이나 좋은 우군들을 불러옵니다. 그래서 좋은 우군들을 불러와야 종양을 또 잘 잡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개념을 이뮨 시냅스라고 하는데요. 저희 CSO인 최은영 선생님께서 오래 뭐 연구를 통해서 이뮨 시냅스에 도움이 되는 몰리큘을 만들었고요. 이 몰리큘이 있어야 면역 세포의 이 골격이 단단해집니다. 그래서 이 몰리큘을 가지고 저희가 카 백본을 치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효력이 강력한 카티 세포를 만들 수가 있었는데요. 저희가 이 비교 실험한 데이터를 한번 보시면 요건 이제 노바티스에서 개발된 킴리아 버전의 그냥 컨벤셔널 카티고요. 요거는 저희의 독자적인 백본이 들어간 카티인데 빨간 건 암세포고 파란 닷이 종양세포입니다. 저희 클립카 기술이 제공된 카티가 훨씬 종양과 잘 결합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이제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동물 실험을 했는데요. 저희가 스트레스 테스트를 계속 했습니다. 그래서 노바티스 킴리아가 워킹하지 않는 레벨로 자꾸 이제 저희가 용량을 줄여가면서 스트레스를 테스트를 했는데요. 킴리아가 재발하는 용량에서도 저희 클립카 기술이 적용된 파이프라인은 종양을 잘 완치를 시킨 것을 데이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우스도 140일 이상 다 서바이벌 했기 때문에 안정성의 면에서도 충분히 만족할 만하다. 뭐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이제 이 첫 번째 파이프라인이 지금 임상 1상에 진입되고 있는데요. 임상 1상 초기입니다. 그런데 임상 전에 비임상 데이터인데 저용량에서의 마우스 실험, 그다음에 고용량에서의 마우스들입니다. 컨트롤과 비교했을 때는 훨씬 효력이 뛰어나다는 걸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 요건 이제 톡시시티 데이터인데 몸무게 변화도 별로 없었다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 말씀대로 서울에서 5개 병원에서 지금 초기 임상 진행 중이고요. 요건 이제 바이오 헬스 인프라라는 보사부의 국책까지 21억 선정된 바 있고 특허 다 만료되었고요. 지금 이제 논문 리뷰 중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 파이프라인입니다. 아까 말씀대로 고용 종양에서 이제 카티의 문제가 종양 특이성 항원이 종양에서는 많이 발현하지만 정상세포에서도 일부 발현한다. 이런 부작용을 없애야 된다. 그래서 독성을 피하면서 효능을 높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이제 찾아낸 카티에 있어서 요 항체 부분이죠. 저희가 찾아낸 항체가 아주 재미난 항체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머건이라는 싱글체인 FB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머건의 특징이 요 파란색 부분, 세포 표면에 있어서 요 파란색 VNTR 섹터라고 얘기하는데 요 파란색 부분에 결합하게 되는데요. 정상세포에서는 이 머건이 요런 메쉬를 만들어서 파란색 부분에 결합하는 걸 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양세포가 되면 요 메쉬 부분이 다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머건 항체가 정상세포에는 잘 결합하지 못하고 종양세포는 잘 결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표적항암제로서의 표적성이 훨씬 또 우월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온 타겟에서는 붙는데 정상세포에도 붙는 부작용을 상대적으로 많이 낮출 수 있는 것이죠. 그런 항체를 찾았고요. 그래서 어피니티는 낮췄는데 또 하나 이게 재미난 것이 이 머건 항체는 한 번 붙으면 한 번만 붙는 게 아니고 줄줄이 붙습니다. 요걸 이제 어비디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정상세포에는 잘 안 붙는 로우 어피니티를 가지는데 한 번 붙으면 주르륵 붙는다. 종양세포에는 잘 붙는데 붙으면 주르륵 붙는다. 그래서 하이 어비디티를 가지는 이런 타겟을 저희가 이제 차용을 했고요. 여기다가 클립 기술을 적용을 해서 고형 종양을 타겟하는 그런 카티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물 실험 결과인데요. 고형 종양은 아까 앞에 혈액 종양에서 보여드린 것 같은 이런 현각을 넣은 마우스에서의
형광 사진을 찍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각적으로는 조금 더 뭐랄까 임프레시브가 좀 그런 시각적으로는 뭔가 딱 뭐 와닿는 느낌이 좀 덜한데요. 그래프를 잘 보시면 요거 위안 모델을 타겟한 이제 마우스 실험인데요. 저희 머건 클립 기술이 적용된 카티를 적용을 했을 때 마우스 5마리 중에 4마리에서 5마리가 완치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최장업 모델에서도 5마리 중에 4마리가 80%에서 100%의 초기 완전 관해를 보인 바 있습니다. 그리고 혈액 내 카티 발현 수준도 킴냐랑 비교했을 때 훨씬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고요. 독성도 충분히 컨트롤만 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요거는 이제 내년도쯤 임상 신청을 할 생각인데요. 요거는 이제 머건이 발현되는 위암, 췌장암, 주로 소화기관 쪽에 많이 발현됩니다. 유방암 등등의 바이오마커를 위주로 한 임상을 개발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저희 세 번째 파이프라인인 컨버터 기술에 적용된 이제 파이프라인입니다. 컨버터 기술은 아까 저희가 T세포 자체의 면역이 훨씬 강화시킨 기술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거 역시 노바티스 킴냐랑 저희 컨버터 기술이 적용된 저희 카티랑 비교를 해보면 킴냐보다 훨씬 우수한 효능을 보이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이제 동물 실험을 한 건 유방암을 타겟으로 한 동물 실험인데요. 굉장히 불쾌한 모델입니다. 마우스에서 357 큐빅이라고 하면 거의 엄지손톱만한 덩어리, 암 덩어리죠. 그러면 뭐 사람으로 확대해 보면 거의 주먹만한 암 덩어리를 가진 그런 상황인데 거의 357 큐빅을 가진 마우스를 여기도 역시 5마리 중에 5마리를 완치시킨 바 있습니다. 중간에 사실 이제 리커가 재발이 좀 일어나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거의 40%에서 60% 이상의 장기 완치율을 보인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는 한 종의 혈액암을 타겟하는 카티는 지금 임상에 들어가 있고 2종의 고용 종양을 타겟하는 카티는 내년도에 이제 임상 신청을 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저희 스위치블 카티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종양마다 특이성을 가진 요 항원 항체 반응이 각각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약을 달리 만들어야 되는데 스위치블 카티의 개념은 연구자들이 페런트만 하나 만들어 두고 요 앞머리만 바꾸면 요거는 이제 Y자고 요거는 이제 세모, 요거는 이제 뭐 네모 같은 뭐 요런 모양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타겟만 바꾸는 자카티를 만들면 멀티 타겟팅한 카티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 어댑터를 넣었다 뺐다 하면서 온오프 스위치로서 세프티 컨트롤이 가능하지 않을까? 요렇게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이제 타임라인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파이프라인은 임상 1상을 내년 이제 상반기에 마무리할 계획이고요. 다음에 2임상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 1년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타의 회사들을 보면 한 10개월 정도 2임상을 마쳐서 그래서 26년 상반기 정도 2임상을 마쳤으면 좋겠다. 그리고 기존에 출시된 모든 상용화 약들은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2임상 마치고 조건부 승인을 받은 약이라 국내에서도 뭐 보사부 식약처 뭐 심지어 청와대 과학위원회에서조차 빨리 이 카티 약이 국산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조건부 승인이 뭐 가능하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고용종양 2개는 이제 내년도쯤 IND를 넣겠다. 다음에 저희가 이제 항체 세종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올 연말쯤 되면 저희가 이제 공개를 하고 라이센스 아웃에 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 3종, 4종의 카티 파이프라인과 3개의 항체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는 회사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